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165회차. 아유, 좀 200회를 달리네요, 교수님. 뭐 생각은 좀 했어요. 2022년 1월 처음 시작이니까 살인사건을 네. 조금 뭐 좀 다른 걸 골라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왜? 계속 할 거니까. 그리고 각 사건이 또 특징이 다 틀리니까. 네, 다 다르고 예. 뭐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거 그 구분할 필요 뭐 있겠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165화예요. 165회화. 이 사건은요 안산 쪽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네. 2006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네, 교수님. 15년 전. 16년 전. 16년 전. 됐네, 2006년 4월 21일 날인데 금요일 날이래요. 네. 금요일 날. 23시 10분. 밤 11시 10분이에요. 심야 시간이네요. 네. 안산 상록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이라는 그 아파트예요. 네. 임대 아파트 형태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집주인은 호주는 누구로 돼 있냐면 74세 이모 씨예요. 남성인데 이제 그분 집에서 아내는 윤 씨인데 65세고. 근데 아내 윤 씨가 이 흉기에 찔려 가지고 살해가 된 그런 사건이에요. 가슴을 12번 찔렸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그 원한 내지 치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잔인하게. 나이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74세 이 씨, 그 호주로 돼 있는 그 사람은 일본 여행 중이에요. 일본 여행 중이셨고요. 남편분은. 네. 이 아내 윤 씨만 가슴 등 뭐 흉기를 12번 찔려가지고 살해된 그런 사건인데. 그 어떻게 어떤 상태로 발견되신 거예요? 왼쪽 어깨에 이 그 드라이버 종류가 딱 꽂혀 있었는데 손잡이만 보일 정도로 깊이 찔렀대요.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완전히 그러니까 뭐 여자 팔이 굽지도 않은 가슴 이런 데는 한 12번 정도 찌른 상태고 네. 발견됐을 때 이제 그 가슴을 찌른 데 사용됐던 범구 네. 범행 도구가 이 왼쪽 어깨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에서 손잡이만 남은 상태로 그럼 다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범행에서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도구를 배에다 탁 꽂아 놓는다든지 예. 신체에 꽂아 놓고 가는 경우는 거의가 이거는 원한 관계가 원한이죠. 맞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처음에 그 드라이버가 깊이 박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이거 원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 것 같아요. 또 65세 정도 되셨으니까 치정 관계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이시고요.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그 아파트 옆집에 이웃집 이런 데도 이제 목격자라든지 이런 거 또 소리 들은 사람 이런 경우를 이제 조사를 하겠죠. 공동주택이니까. 예, 그 구조가 그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으로 돼 있는데 네. 한 복도에 집이 3개래요. 네.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12번을 가슴 부위를 여성을 찌르고 어깨 부위에다 꽂아놓고 갈 정도면 우당탕탕하고 비명소리 나지 않았겠어요? 나왔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소리 분명히 났을 거라고 판단하고 네. 이제 그 탐문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노부부가 바로 위층. 네. 이 여성이 발견된 바로 위층. 네. 거기에 노부부가 2분이 살아요. 네. 근데 그분이 들은 게 있네. 뭐라고 들으셨대요, 어르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악 하는 비명 소리를 들었대요. 들었다. 그리고 뭔가 넘어지는 거 우당탕탕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네. 근데 분명히 아래층이더라는 거야. 네. 위층에서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 위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대요. 아내가 못 가게 막 굉장히 말렸다고 그러더라고. 말려도 가야지. 그래도 이분은 갔대요. 네. 그래서 막상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자 세 가구가 쭉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느 집인지 자기네 바로 밑일지 옆에일지 모르니까 네. 맨 끝부터 저 배를 눌렀대요. 네. 이상 없어요? 네. 그 끝집 누르니까 주인이 나오더니 뭐 별일 없는데요. 옆집까지 또 눌렀어요. 거기도 이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집 가니까 배를 누르는데 이제 누르기 직전에 마지막 집에 딱 도착했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야. 그거 누르려는데 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우당탕탕 뛰어나오는 게 보여요. 범인이었구나. 그딱 나잡아요, 지 사람. 네. 그 열어보고 확인하려다가 그리고 그 남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봤어요. 이거다. 그래서 그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갔더니 이미 피로 가득한
거실 중간에 이 아까 얘기했던 네. 윤 씨가 네. 쓰러져 있는데 네. 바닥에 이 얼굴을 이렇게 묻은 상태로 왼쪽 어깨에 드라이버가 꽂혀 있고 손잡이만 보일 정도로 깊숙이 꽂고 그러니까 살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찔러 넣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바로 일단 네. 살인 사건인 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남자도 했죠. 일단이니까 확인됐고. 근데 이 아파트가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네. 여기는 귀국을 원하는 살린 동포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예요. 네, 저희가 이 아파트는 알아요. 알죠. 양산에 안산 살아가지고. 사동에. 네. 490세대예요. 네, 고령이 많으셔요. 이 아파트. 네, 490세대 전체가 살린 교포 네. 2세들만 네, 살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망한 그 윤 씨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네, 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 났으니까 6년째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현장은 14층이고요. 방은 2개에다가 거실 겸 주방 해서 한 13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임대 아파트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린에 우리 그 동포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교포 2세들이 귀국을 원하면 우리가 받아줬잖아요. 네. 받아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하나 만들어서 그 제공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거기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신 상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오른팔을 이렇게 얼굴에 묻은 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있고요. 상하이 다 입고 양말까지 다 신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전면부에 이쪽에 네. 아까 12번 정도 네.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찔린 상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왼쪽 심장 부위가 치명상으로 추정돼요. 이거는 뭐 전문가 그러니까 이때 좀 야, 이게 이상한데요. 급소를 노려서 여기를 계속 네. 찌른 걸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네요. 싸하네요. 혈흔은 현관 앞 신발장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네. 신발장에서 시작돼서 거실 거치고 주방 거치고 방 안까지 쫙 이어져 있어.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한테 공격당하고 나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거고 댕기면서 쫓아다니면서 찌른 걸까? 이렇게도 추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천으로 막 혈흔이 예, 있었다는 얘기죠. 입구에서부터 바닥에. 안방 거실까지 쫙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공격 장소가 한 장소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얘기죠. 예. 최초의 공격 장소는 거실 현관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겠죠. 네, 네. 현관에서부터 시작돼서 거실로 뛰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쫙 그 공격이 됐을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는 네, 거죠. 네, 네. 자, 아까 그분이 문이 벌컥 열리고 뛰어나오는 바람에 뒤로 주저앉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범인을. 예. 그 범인이잖아요, 거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상대로 해서 이 범인의 그 인상착의를 좀 듣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봤더니 예. 키가 170cm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얘기 분명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목격자가 뭐 키가 150에서 160, 뭐 170에서 18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걸 어떤 식으로 추정해가지고 그렇게 경찰이 그 사람한테 들은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방법 쓰신 거예요? 뛰어나오는 그 문을 확 열고 뛰어나오는 사람을 형사가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 예, 그렇죠. 예.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뛰어나올 때 네. 저게 비슷해요. 그러면 그 장소에 서가지고 형사 키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상 깊게 딱 봤는데 그 벽에 무슨 그 이미테이션 장신구가 있으면 그게 머리 정도까지 닿다고 하면은 그거에다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표 좀 많이 보신대요. 예, 여러 가지 이 신장을 평가하는 추정하는 그런 그 기법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하나 들은 얘기로는 이제 범인이 도망가는 걸 누가 보셨는데 키가 정확히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대요. 피해 당하신 분이. 근데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 교회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으시잖아요. 네, 고기 높이하고. 그 기준으로 눈하고 옆에 맞았다고 그러니까 여기 더해가지고 키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뭐 경찰이 목격자 진술 들었는데 170c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씨 그게 정확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맞더라고요. 거의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상당히 이거 추정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이라는 거 이건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한 170cm 정도로 봅니다. 체격은 어땠어요? 교수님? 중간 체격 정도 됐다고 그래요. 아, 그 중간 말려거나 체격의 기준도 이제 그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뛰는 모습이 아주 가뿐해 보였다.
그러니까 좀 날렵하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네. 전문 킬러일 수도 있고. 네. 그죠? 네, 뛰는 게 틀리니까. 나이 때는 잘 모르겠다. 순식간에 그냥 뭐 뛰어나와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럼 뭐 그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갔다. 엘리베이터 딴 게 아니고. 예, 비상계단 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비상계단 쪽 그 내려가고 보니까 철문 쪽에 이제 혈흔이 발견됐고요. 그것도 감식 의뢰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남편 여행 갔다며요. 일본에 간 거는 이제 아까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네. 남편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 남편 어디 관계는 갔어요? 없었죠. 물어보겠지. 예. 그랬더니 그 전날 일본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남편은 일본 여행을. 그래서 경찰들이 연락하니까 현재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그 당시까지 네, 그 당시에. 상황까지요. 그러면 교수님 거기 현장 감식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그 정밀 감식을 네, 해야 되겠죠. 정밀 감식 해야죠. 갔더니 거실, 안방, 작은 방에 조근적이 나오네. 신발 신고 들어간 거. 아무래도 범인이 맨발 벗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사람 없다고. 네. 신발 신은 채니까 신은 채다. 반드시 조건적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일반적으로 조건적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딱 봐도 이거 조건적이라고 생각될 때 조건적이 있는 걸로 인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빛 반사 도구가 있어요. 네. 그거를 땅바닥에 전체 불을 꺼놓고 땅바닥에서 비스듬히 45도 경사 상태로 이렇게 비춰주면 네. 양말 자국도 보여요. 양말 자국까지 보여요. 양말 자국도 보여요. 이렇게 빛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방안 불 다 꺼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비춰서 편광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조건적을 찾아내요. 그리고 완전히 구석에 이렇게 몰려갖고 그 밟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벽에 붙어서 가시네요. 예. 그래서 현장에 갈 때도 현장 감식을 하는 경찰관들은 이 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발판을 가지고 가요. 네. 그래서 발판을 깔아요 먼저. 그래서 거기만 밟고 댕겨요. 징검다리 식으로. 네, 징검다리로. 훼손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조건적은 채취가 가능하죠. 하여튼 작은 방, 안방, 거실에서 조건적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진 찍고 전사한다고 그래요. 찍어내서 문양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하고 그 드라이버, 현관문은 다 반드시 지문 채취해요. 이하를 막느라고. 네. 사람이 장갑을 꼈을지언정 문고리는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사용했으니까 드라이버 손잡이에도 지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지문 채취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 이런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강도일 수도 있잖아요. 강도일 수도 있죠. 그거 배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짐 같은 거 뒤지는 적, 물세건. 예. 맞습니다. 그거 보고 갔더니 장롱하고 서랍이 오픈돼 있어요. 그럼 강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랍하고 장롱문 같은 게 열어놨다고 그래서 반드시 물세컨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한을 가지고 가서 또 치정관계로 가서 죽인 다음에 강도로 위장하게 해서 다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어놓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열어놓고 네. 그 열은 서랍 내에 내용물을 탐색했는지 여부를 또 경찰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지는 것도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달라요. 훔치는 사람하고 그러면 야 폼으로만 여는 거야. 이 도둑놈들은 오면은 그 서랍 열어갖고 다 까봐요. 저도 옛날에 기억. 껌까지 까보는 새끼도 봤어요. 그 먹는 껌 한 통인데 껌까지 다 열어서 확인한 새끼도 있더라고. 네. 그 도둑놈들은 좀 쪼잔해요. 다 하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장롱 서랍을 오픈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사람은 사망했고 둘이 사는데 한 사람 남편 없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지. 뭐가 이게 있는지 알아. 이제 어려운 거야. 네. 근데 내용물이 흩어지는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서랍을 열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위장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는 거예요. 형사들이 사실은 거기서 판단을 해요. 이 서랍 장롱 열고요 엄청 꼼꼼하게 본다니까. 여자들 속옷 주머니까지 다 뒤져보는 놈들이 있어요. 주머니가 다 이렇게 뒤집혀서 나와 있어. 얼마나 꼼꼼하게 뒤졌는지. 제 어릴 적 얘기를 교수님 잠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보드 게임 아시죠? 종이로 돼갖고 옛날 부루마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적에. 그러니까 교수님 때는 이제 조카 때일 텐데 그거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을 너무 친구들을 불러놓고 하니까 어머니가 요만해요. 그 박스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져갖고 그걸 꺼내갖고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고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어놨는데 어머니 뒤지게 맞았죠 그날. 알지. 표시해놨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더니 너 씨 뒤진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빨래 개 갖고 넣어놓으면 내가 패턴을 아는데 네가 뒤진 거 몰랐겠냐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형사분들도 요 정도까지 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면. 그럼요. 내가 전에 뭐 이거는 여벌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전에 예. 미군 부대 CID에서 한미합동수사본부에서 근무할 때 네. 쓰리스타 이 장군이 제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쓰리스타 장군이 술 한 병을 갖다 놓고 장군 식당에 놔두고 하루에 와서 요만한 대로 한 잔씩 마셔요. 아. 그런데 그 소문이 뭐냐면 자기네 조상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들고 갔던 술이야.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스카치 위스키인 거지. 그거를 어떻게 대대손손 받아갖고 한국으로 부임하면서 들고 와서 장군 식당에 놓고 열쇠로 잠궈 놓고 꺼내서 요만한 대로 한 잔씩 먹는단 말이야. 근데 한국 사람 종업원이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저게 이 200년 전에 쟤네 200년 조상이 됐겠네. 미국 건너갈 때 가지고 갔던 술이라 그러니까 맛이 어떨까가 엄청 궁금했던 거야. 이 호기심이 참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예. 내가 요만큼만 맛보면 집까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니까 요만큼 먹고 다시 잠궈서 넣어놨어. 근데 그 장군 그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다 꺼냈는데. 아, 누가 난리가 먹었다고? 난 거야. 이거 누가 먹었냐고. 이거 황당한 일이 이거 이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수사가 들어와서 내가 수사했어요. 예. 그 사람 잡았지. 예.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관리하는 한국이구나. 사람은. 예.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부를 그 장군한테 물어봤더니 예. 야, 나 기가 막히더만. 자, 술이 이렇게 있으면 요까지 있죠. 예. 술 밑에 여기다 줄을 그어요. 미세한 제도용 이 펜으로 옆에 이렇게 점을 그어요. 이렇게 했죠. 예. 그 다음에 요걸 또 옆으로 놔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마주치는 점이 있죠. 예. 거기를 꼭 찍어놔. 무섭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아니고요. 모르지만 예. 요렇게 찍어놓고 뒤집어서 또 옆으로 가로 놔갖고 가로 세로가 마주치는데 점을 찍어놓으니까 이만큼만 벼도 표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 무서운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내가 참 물어봤어요. 뭐하러 먹었냐고 그랬더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술이라서 한번 맛만 본 거라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생각할 때 조금만 먹었으면 요 가로 세로 점 찍었어도 잘 안 나타날 거예요. 네, 좀 많이 한 잔 제대로 드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딱 표시가 나서 했는데 다만 그 사람 내가 불구속 처리했어요. 네. 왜?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네. 값을 대라고. 네. 그렇잖아. 절도를 했으면 잃어버린 물건의 그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지 예. 얼마 상당어치를 절취해서 취식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범죄 사실에. 예. 근데 시가 이상이래. 그렇지 값이 없지 그거. 한 명만 그 시가 없으니까. 이상. 그럼 200 시가 내는. 이상이면 이거 무슨 구속감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그냥 불구속해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한 아유, 그 양반 시커하시겠네. 시급했지. 예. 대신 이제 거기 그 부대에서는 이제 예. 잘렸죠. 좋은 직장인데. 내가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조그만 거라도 서랍 뒤지는 거라도 다 체크된다. 이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서랍을 열어놨는데 무슨 큰 물건을 선뜻 열고 그것만 싹 들고 갔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한 네, 사람은 네, 죽었고 네, 한 사람은 네. 일본 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나머지 서랍 열어놓는데 안쪽에 뭐 뒤지는 적은 없으니까 네. 이거는 강도 같은 걸로 절도범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농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경찰이 이때 보는 거는 할머니가 혼자 밤 늦은 시간에 23시가 넘도록 있었는데 문을 제껴버리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창문을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란 말이야. 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열어줬다는 문 뜻이란 말이야. 열어줬다는 얘기네요. 그건 뭐예요? 면식범이죠.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이게 예, 굉장히 많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그냥 추정해 보면 할아버지 이 씨가 일본으로 간 사실을 알고 침입을 했다. 그럼 면식범일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더더군다나 문을 열어줬을 정도면 네. 면식범. 예. 그러면 이 거주지 그 아파트의 특성을 아는 자라면 혹시 가해자도 사할린 교포? 또 이렇게까지 유추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시스템을 아는 거 아니에요, 구조를. 네.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자마자 이제 경찰이 바로 긴급 배치 됩니다. 어디다 긴급 배치한 거예요? 이건 긴급 배치가 뭐냐면
여기서 아까 추정한 것처럼 요 아파트에 살린 교포들만 490세대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 거기 490세대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준 거기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인데 대다수가 노령층이고 네, 맞아요.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절도범이 자주 들어오는 장소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거기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게 그 당시까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쪽 구조를 알고 들어와서 원한을 살 사람 또 특성상 살린 교포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혹시 490세대에 사는 사람 중에 지금 혹시 살린이나 이런 데로 또 범행 저질러놓고 긴급히 또 출국하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네. 그래서 바로 공항하고 항구로 네. 경찰들을 긴급 배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12번 정도 찌르고 피가 흥건할 정도면 본인이 분명히 묻었을 거예요. 물론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급하게 가면서 손이라든지 옷 같은데 혈흔이 좀 묻은 사람 혹은 뭐 이상하게 이 주변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 막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러는 거, CCTV도 뒤져보고, 그러니까 공항, 항만 이쪽으로 다 출동을 한 거죠 경찰이. 대체로 이렇게 해요. 네.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행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어떤 일반 사건 났을 때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공항하고 항만으로 배치해요. 경찰들. 그걸 긴급 배치라고 그러네요. 네, 긴급 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현장 주변 거기도 다 샅샅이 뒤져야 될 거고 골목까지 네. 공항 항구 다 뒤졌지만 뭐 특별한 건 발견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럼 긴급 배치가 끝나면 이건 살인 사건이니까 바로 수사본부 들어간 거예요. 수사본 설치하셨구나. 더더군다나 고국에 돌아와서 제2의 인생을 편안하게 누리라고 불러들인 분들이잖아. 네. 그분 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라면 말도 안 되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요. 네. 이거 사실 통일부까지 보고하고 난리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호를 못한 거잖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건 네. 바로 수사본부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또 그 교포 사이에 주는 어떤 그 충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사건은. 네. 그러면 교수님 당시 수사본 설치되고 나서 일단 강도는 좀 빠진 거네요. 일단은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중요도에서는 우선순위에서는 뺐죠. 우선순위 일단 빼고. 예. 그럼 보통 절도범 1, 2층 보통 많이 털잖아요. 뭐 이게 14층 거의 터는 거 1, 2층이죠. 위에까지 귀찮게 올라가잖아요. 귀찮은 게 아니라 잡힐 확률이 있잖아요. 절도짓을 하다가 현장 박치기 당해서 이 도둑이야 하면 그놈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도 걸리고 뛰어내려와도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절도범은 절대 고층 아파트 안 올라가요. 네, 고총이 1, 2층에서 하거든요. 근데 여긴 14층이잖아요. 일부 스파이죠. 그래서 절도범은 이건 아닌 걸로 네. 보이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하면 비면식자에 의한 단순 강도는 이제 배제. 네. 면식범 가능성이 많고 면식범 가능성이 단순 많다. 강도도 아닌 네.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단순 절도범은 1, 2층 사용하지 14층까지 겨우 올라가서 절도 안 해요. 뭐 이제 매달리는 스파이더맨도 있긴 한데 있기는 해요. 네, 일부. 옥상에서 줄 타고 네, 내려오는 맞아요. 거. 그런데 걔들은 사전 작업을 많이 하죠. 많이 하지. 그 집이 비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가죠. 네, 사람이 바캉스 안 갔다. 맞아요. 집안 식구 전체가 외국 갔다. 이건 명백히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비었다. 그거를 손녀가 친절하게 자기 친구들한테 그 SNS로 올려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 집 전 식구가 유럽으로 놀러 가니까 네. 그러면서 자랑을 늘어놓은 거를 절도범이 보고 그 집은 확실히 비었다는 거 알고 저 옥상에서 줄 태우고 내려가서 털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일반 절도범은 1, 2층을 선호하지.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문을 이렇게 뭐 함부로 열어주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러고 하는 김에 얘기할게요. 도둑놈이 만약에 그 용케 14층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럼 절도하려고 한다고 쳐요. 다 잠겨 있지 문. 네. 그러면 하다못해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도둑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보죠. 네. 두들기거나 배를 눌러가지고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나면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 왔어요. 옆집으로 가죠. 네. 땅땅땅 두들겼는데 조용해. 배를 눌러도 조용해. 빈집이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현관문 두들긴 적도 없고 벨 누르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그거 물어보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아예 타겟팅 해가지고 들어갔고 안에서 문 열어준 게 분명해 이건. 심야 시간대니까. 네, 심야 시간대. 11시 넘었어요. 그런 뭐 두들기거나 벨 누르는 그런 기척을 느낀 가구가 아무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딱 그 집을 타겟팅해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안에서 그 피살당한 윤 씨가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럼 요즘 이때만 해도 교수님 그 안전을 위해서 비디오폰이나 이렇게 있었대요. 또 아, 여기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그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문단속 같은 걸 잘해요. 잘해야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선 예. 문단속 엄청 철저히 하고 아무도 섣불리 문 안 열어주는 성격이래요. 이 유족들 상대로 다 전화해서 물어봐. 네, 유족들이 네. 전부 사할린에 있는데 거기다 직접 바로 전화해서 네. 이런 경우 이제 국제 전화비가 장난 아니게 나와요. 네. 저 형사들이 쓰는 국제 전화비는 한정적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때 100만 원이었나 80만 원이었나 모르겠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저 인터넷 전화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국제 전화 그때는 쓰면 내가 아니시죠. 필리핀에다 국제 전화 많이 써가지고 한 200만 원 넘게 그 월급의 절반을 또 전화비로 물어주셨어요? 쓴 적도 있었는데 에이씨 그런 것도 다 고쳐져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분은 문 단속을 잘하는 성격이고 문을 잘 안 열어주는 성격이라는 거 국제 전화를 통해서 유족한테 들었어요. 네. 그런데 문을 열어줬다. 더더군다나 이 할머니 같은 경우 그 집 구조를 보니까 밖에서 배를 누르면 비디오폰이 보여요. 그 신호를 사람 보고 네. 열어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열어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네. 면식범. 네, 아무리 봐도. 절도 사건 막 여기 없는 데고요. 네. 자 이제 부검 관련돼서 부검 이제 나왔겠네요. 했죠. 예. 회신이 왔어요. 네. 드라이버로 전신을 12군데 특히 가슴 부위를 12군데 찔렀는데 드라이버로 그래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예요. 너무 피가 많이 흘렀다는 막 얘기네. 찌르니까 그 더더군다나 심장 부분을 찔러서. 또 찔렀잖아요. 자 지문 채취했더니 장갑은 안 꼈어요. 그런데 아씨 지문 해가지고 장갑 안 끼고 지문 채취했는데 인적사항이 안 나온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미성년자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네. 그죠? 미성년자. 물론 이제 요즘에는 외국인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출입국 관련해서 들어올 때 찍습니다. 네, 지문. 네. 그렇지만 그때는 뭐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이거는 외국인이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미성년자로 보기는 좀 그렇고. 자 도망갈 때 아까 바다닥 뛰어나오더니 엘리베이터 안 타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비상계단 그 14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비상계단 전체 감식 철저히 해야 돼요. 아, 감식을요? 예. 경찰들이 이런 생각했어. 그럼 뛰어내려갈 때는 비상계단으로 내쫓다고 하더라도 이 새끼 왔을 때는 엘리베이터 혹시 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CCTV 있잖아요. 네. 그 CCTV 싹 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계단으로. 애초부터 이 집은 타겟팅 됐죠. 예. 이 집은 타겟팅이 됐는데 이 집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엘리베이터를 아예 안 쓰고 1층에서부터 1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걸어갔고 거기서 범행한 다음에 다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예.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범행을 아예 타겟팅한 거예요. 아예 노리고 딱 찍은 거예요. 예. 저 엘리베이터 안 탄 이유도 뻔한 거 아니에요. 나 안 드러나겠다는 예, 뜻이잖아요. 예. 야 이거는 분명히 할머니에 대해서 감정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하여튼 이건 타겟팅 된 거는 명백한 거예요. 드라이버는 그럼 자기 사람이 찔릴 정도면 엄청 큰 거였겠네요. 큰 거죠. 큰 거죠. 이 날 길이가 15cm니까 아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치명상이에요. 아우, 치명상이에요. 흉기네, 흉기. 그 다음에 가면서 날 어깨 부위에다 완전히 손잡이까지 깊숙이 네. 꽂아놓고 사라져 버렸고요. 이게 거의 원한으로 본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요거는 14층을 타겟팅해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걸어온 거고 네. 도망갈 때도 그렇게 간 거고 네. 저 찌른 부위 그 잔혹성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거는 원한에 의한 살인이 가장 가까워요. 그러나 분명히 면식범일 가능성이 면식범이 높고 크고. 그런데 유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그럼 원한 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최근에 네. 다툰 사람이 혹시 있느냐. 네. 이분은 엄청 온순하대요. 그 윤 씨 돌아가신 분은. 누구하고 다툼 한 번 없는 사람이고 뭐 저 원한 살만한 감정 살만한 뭐 이런 일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거의 분이네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또 65세 이제 노인인데 뭐 또 주변에 치정 관계 같은 건 아예 일체 없고 네. 6년 전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임대 아파트 준다니까 그냥 할아버지랑 둘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난해져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성격 규정은 되죠. 면식범. 네. 원한 같죠. 네. 그 타겟팅한 거 명확한 거 같죠. 네네. 뭐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살아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네. 드라이버가 집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막 쑤신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드라이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십자 드라이버나 네, 드라이버나 일자에. 아니면 외날 드라이버 네, 있는데 일자. 그게 날카롭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 푹푹 들어가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힘이 강한 사람이 선 것도 아니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경찰들이 생각을 했어요. 범행 도구 뭐 손쉬운 거 쓰면 되잖아. 칼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근데 구태여 드라이버를 썼어? 더더군다나 나중에 드라이버를 이제 뽑아가지고 네. 부검할 때 뽑아가지고 드라이버 끝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것도 줄로 갈았어요. 간 거예요. 줄로 날카롭게 가른 거예요. 그러면 범행 도구도 아예 저 공들여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네요. 응? 야, 구태여 드라이버를 갈아가지고 범행 도구를 쓸 정도? 어? 이게 무슨 경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경우이죠? 그게 범행 도구가?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염 교수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범행 도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범행 도구도 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범행한다 그러면 칼이라든지 이런 거 써요. 날카로운 거 회칼이라든지. 근데 구태여 드라이버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갈아가지고까지 만들어서 무슨 시그너처를 남기려는 의미도 아니고 또 그럴지도 모르죠. 꽂아놓고 갔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공들여서 살해도구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교수님 그 외국에는 드라이버를 범행 도구로 칼 대신 많이 쓰는 나라도 있고 그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몽둥이만 쓰는 나라도 거기에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도 여기 특성상 러시아 쪽이잖아요. 사할림이. 예. 네, 러시아 대사관, 예. 그다음에 러시아에 나가 있는 각 영사, 경찰 예. 영사를 통해서 예. 그 나라에서 범행 도구를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를 전화해서 전부 확인했어요. 일일이. 예. 공교롭게도요. 러시아 쪽에서는 범행 도구 쪽으로 칼보다 드라이버 같은 뾰족한 걸 많이 쓴대요. 뾰족한 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의 어떤 범행 도구 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봤더니 칼보다는 드라이버 형태의 연장을 많이 쓰는 경향이 쓴다. 있다. 요거를 회신을 받았어요. 노기수 형사가 직접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제전화를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됐대요. 그러면 대충 나오네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추정했던 거 있죠. 네. 이 아파트의 특성을 봐서 이거 혹시 사할린 교포 아닐까?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네. 범구에서. 네, 네. 그 범행 도구가 이 전하는 메시지도 많아요. 그러면 범행 도구가 전하는 메시지를 몇 개 한번 볼까요? 예. 손도끼를 썼다고 쳐요. 엄청나게 날카로운 손도끼를. 이건 보통 감정이 있어갖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절단의 의지가 있죠. 절단의. 네, 네. 단지 죽이는 걸 넘어서서 절단의 의미 같은 게 있죠. 손도끼 쓴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경우는 손가락만 이렇게 쥐 잘라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중에 검거해 보면 감정이 엄청 많아요. 그 손모가지 자르고 싶다고 네. 싶었다고 얘기해요. 네. 그 손도끼 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범행 도구가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나라마다 다른 범행 도구. 이거 착안한 그 노기수 형사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의문은 가졌겠지. 그 구태여 이게 드라이버를 줄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까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꽂아놓고 간다?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현장에는 낙하현은이 있었어요. 많이 떨어졌겠네요. 네, 현장 그 동선 아까 혈흔 동선 봤잖아요. 네. 현관 입구에서부터 거실 통과해서 안방까지 쫙 피가 이어져 네,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게 낙하혈은 찔렸으니까 피해자가 도망다니면서 뚝뚝뚝뚝 떨어졌을 수는 있어요. 이제 피해자 혈흔일 가능성은 이제 많을 거로 보이는데 근데 매치가 안 되는 게 있었어. 정작 이 피해자 발바닥은 깨끗해. 그 정도로 피를 뚝뚝뚝 흘리고 가면 자기가 밟기도 하고 발바닥에 네. 밟기도 하고 또 스미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정작이 동선이 그렇게 많은데 핏자국이 막 이어져 있잖아. 네. 근데 동선이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피해자 발바닥은 정작이 깨끗해. 그러면 이건 범인 새끼가 흘린 피?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공격하다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할머니 근데 이제 또 의문이 가는 게 있어. 할머니 정도 제압하는데 남자가 65세 할머니 정도 제압하는데 그렇게 뭐
저 힘들어서 하면서 본인이 다칠 정도가 될까? 또 이런 의문도 들기는 해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할머니 발바닥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 그 범인의 피해일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 네, 네, 일단 네. 아직 이제 네. 초기 단계니까. 그리고 이제 유족들 상대로 해서 이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 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거는 가족들도 네, 조사해야 우선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무슨 뭐 원한 있는 사람이 있냐, 치정관계, 뭐 채권 채무관계 다 이제 유족들한테 1차 물어봤지만 네. 봤더니 아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돼요. 못 가요, 유족들을 이게. 통해서 나오는 게 죽은 윤 씨 여성분이 네. 죽은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2명인데 사할린에 있는 거예요. 전 남편이 있어요. 전 남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씨 일본 여행 간 이 씨하고 네. 그러니까 재혼인 거예요. 재혼이시네요. 그 저 전 남편하고 난 아이들은 전부 사할린에 거주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봤더니 네. 야,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씨 네. 그분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무늬만 부부예요. 왜 문의만 네, 보고요? 무늬만 부부예요. 각방 쓰고요. 전화도 각각 따로 써요. 같이 한 집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아닌 사람들끼리 왜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사냐 그랬더니 네. 이게 사할린 교포 2세들 아파트 입주 조건하고 문제가 연관이 돼요. 우리 정부에서 한 집에 2명 거주할 수 있는 아까 13평 아파트잖아요. 네. 그걸 주는데 부부가 우선이에요. 부부가 우선인 거예요. 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일본에 간 그 이 씨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지금 사망한 그 윤 씨하고는 편의상 그냥 법적 결혼을 한 거야. 집을 한국에 구하려고. 아파트 하나 임대 그 아파트 준다니까 그 들어와서 그 얻어가지고 한국에 네. 있으면서 이제 이 무슨 일을 해도 화폐 가치가 우리가 높으니까 네. 거기 거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살린 붙이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좀 위장 결혼이네요. 엄밀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장 결혼이죠, 위장. 네. 실질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무늬만 부부인데 예. 부부로 해서 신고를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 부부한테 아파트 한 평을 준 거란 말이야. 한 채를.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얘기는 그거예요. 서류상으로 결혼해서 200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6년 전에. 그래서 아파트 입주한 거고 또 그럼 상대방 지금 일본 여행 가 있는 남편 네. 이 씨 같은 경우도 사할린에 죽은 전 부인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또 있어 거기도. 그러니까 위장 결혼이네 그냥 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들어온 줄 아세요? 돈 벌. 사할린이나 아들들 다 불러들일 수 있잖아. 그러네. 우리나라에서 1.2년 거주하면. 예.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지만 화폐 가치로. 그러면 부부가 사실상 아니니까 돈도 따로 관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도 따로 관리하고 방도 각각 따로 쓴 거예요. 한 집에 부부로만 신고해놓고 아파트 한 채 얻었지만, 그때 이제 그 경찰이 그것만 듣고 말했겠어요. 아, 위장이었구나. 네. 그 각각 저 아파트 얻으려고 했구나. 그것만 조사하고 말하면 경찰 아니지. 아니죠. 어머니가 네. 없어진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자손단한테 뭘. 어머니가 혹시 금부치라든지 어머니가 돈 같은 거 좀 가지고 있어요? 하고 딱 네. 물어봤더니 네. 아들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생전에 2만 5천 달러가 있었다. 한 3천만 원 돈 있으신 거예요? 네, 2만 5천 달러라는 돈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다 뒤져봐도 그 돈 발견 못했어요 현장에서. 정말 그러면 있겠네. 계좌에 들어있겠구나. 네. 계좌 조회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2년 전에 전액 인출했어요. 2년 전에. 전액 인출해가지고 다시 입금을 안 했어요. 2만 5천 달러. 그럼 집에 있었다는 얘기야 이거. 근데 아파트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면 2만 5천 달러가 저 사망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도 아니고 달러인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뒤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아파트 저 장판까지 다 드러내고 뭐 천정까지 다 들여다보고 다 확인을 했는데 못 찾았대요 경찰이. 그러면 2만 5천 달러는 지금 증발한 거예요. 계좌에도 없고. 그러면 의심 가는 사람은 여기서 딱 그냥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집에 살던 남편으로 돼 있는 사람. 그동안은 부부간인 줄 알고 의심 안 했는데 유족을 상대로 조사해보니까 무늬만 부부고 남남이잖아. 네. 그러면 지금 이 씨는 일본 가 있는데 이 씨가 2만 5천 달러 행방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이 씨는 일본 가 있으니까 범행이 일어날 때 이 씨는 절대 아니야. 그렇죠. 범행한 사람. 그러면 그 경우에는 딴 생각은 할 수 있지. 혹시 청부?
그거밖에 그죠? 안 그 나오네요. 생각을 할 수 예, 있죠. 그거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제 어떻게 연락이 닿는데 이 씨가 왔어. 아. 귀국을 했어요. 불러다 참고인 조사 당연히 예. 경찰이 하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돈 물어봤어요, 경찰이. 돈을. 25,000달러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전곡 지른 거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왜? 이 범행하고 25,000달러의 어떤 행방하고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제 이 경찰이 신문하는 거는요, 외곽을 언저리를 뱅뱅 돌면서 질문해서 탁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예 앉혀놓고 다이렉트로 빵 때리는 그 방법이 있어요. 서두에 그냥 만나자마자 25,000달러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필살기네 이거는. 네, 그거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네. 외곽부터 더듬거리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냥 다이렉트로 빵 때리는지. 네. 사실 이제 빵 때릴 때는 형사들 전체가 앉아있다가 다 일어나서 얼굴 봐요. 표정에서 아주 미묘한 표정까지 읽어야 되니까. 이것도 그랬겠네요. 처음 땅 때린 거예요. 예. 아이 선생님 그 25,000달러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이 씨가 난 뭐 그 사람하고 무늬만 아시다시피 무늬만 부부지 뭐 남남인데요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나 그런 돈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견 맞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그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문 열어준 걸로 봐서는 이거 면식범인데 윤 씨, 이 사망한 윤 씨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네. 남편으로 있어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모른대요. 나는 거의 모른다.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5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았으면 오다 가다 포기라도 해요. 보기라도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 무작정 모른다. 이 사람은. 말이 질문하면 되는데. 모른다. 질문하면 모른다. 그 다음에 한국말 서툴다 그러면서 러시아어 막 써버리고 또 일본 사할린에서 일본어로 자주 왔다 갔다 네, 했대요.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일본말을 막 써버리고 그 형사들 연맥이는 거예요. 여기 제3외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와 있는데 사고 많이 치죠 동남아 애들. 네. 얘들 평상시에는 한국말 잘해요. 잘해요.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다 해요. 네. 근데 막상 저 범죄 저질러 놓고 형사들이 딱 따가지고 데려오면 계속 쌀라거려. 그 순간 형사들 의심 더 많이 하거든요. 자식 왜? 그게 회피 심리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여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이 계속 일본어 아니면 러시아 말로 하니까 이거 자꾸 회피 심리 작동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 얘기는 할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소리잖아요. 아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5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되죠. 네, 그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건은 종합해 보면 네. 누군가 이거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는 사람, 예.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여행 가는 걸 또 아는 사람. 그렇지. 그날 할아버지 집 네. 비우는 걸 아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분명히 면식범. 예. 그 다음에 지문조회를 냈는데 안 나와. 지문이 안 나와. 외국인 가능성 예, 예, 많아. 예. 궁극적으로 외국인 중에서도 사할린 교포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뼈대는 추려지 얼개는. 네. 요 정도 이제 효과가 나오면 형사들 이제 절반은 했다고 그래요 수사. 그러면 저기 남편 주변도 탐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해야죠. 살았으니까. 남편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현재 밝혀진 상황 하에서 볼 때는 남편이 제1용의자예요. 예. 그래서 남편 주변인 탐색을 해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의 친인척이 전부 사할린에 거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렇죠. 통역 문제가. 거기다 저 사할린으로 전화해서 뭐 물어볼 때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통역을 두고 해야 돼. 네. 이게 굉장히 쉽지 힘들다고 않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참 힘들어요, 이거. 예.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그런 이제 지인들, 교포들을 예. 상대로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아시잖아요. 탈북자나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끼리는 결속력이 엄청 높아요. 얘기 안 해요. 경찰이 딱 붙어갖고 저 사람 어때요? 뭐 이거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한 다음에 경찰이 물어본 걸 그대로 다 전달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결속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 수사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사건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인상착이나 이런 거는 키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몽타주 그리긴 그렸어요. 잠깐 스쳤지만 그냥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몽타주 그렸는데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건 몽타주 그리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성격 규정을 했잖아요. 네. 할머니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할아버지가 일본 여행을 간다는 걸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지문을 찍어도 안 나오는 사람 한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정하고 면식범, 네, 네. 외국인이면서 면식범, 거기다가 외국인 중에서도 살린 동포일 가능성이 많고, 네. 요 정도 이제 특정을 해놓은 다음에 다른 거에서는 뭐 언어도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장벽이 많아서 주변 탐문이 안 되니까 야 우리가 집중할 건 지금부터 조건적은 남았잖아. 그렇지. 발자국 남았으니까. 아, 조건적은 과학적 증거니까 네. 그 다음에 범구 드라이버 네. 이거 찾자. 드라이버 같은 거 어디서 구입했는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건적은 신발 파는 데를 찾아가야겠죠. 네. 신발. 네. 그래서 신발을 판 곳을 찾았어요 경찰이. 오, 그거 어떻게 찾아요? 하여튼 그 인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외국인들이 가는 상점은 우리 일반 상점 안 가죠. 네. 아시죠? 네.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가는 다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있어요. 자기들이 예. 그 음식물 사는데 잡화 사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네. 요 경우는 이제 살린 교포들 주로 대상으로 잡화 장사하는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다고 해요. 계속 탐문하셨구나. 네, 찬찬하게. 이거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드러난 게 사건 전날 네. 살린 교포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네. 남색 단화를 하나 사갔다. 남색 단화를. 그런 진술을 하나 확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샀겠어요? 그게 공구하면 드라이버가 분명한 건 러시아제가 아니었어요. 네. 국산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갈았던 거예요. 그리고 간 도구하고 드라이버하고 왜 그러냐면 같이 러시아에서 드라이버 들고 비행기 못 타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예요. 네. 근데 그걸 가른 거니까 네. 이 드라이버를 분명히 샀을 거다. 네. 그래서 철물점 다 뒤졌어요. 그것 철물점을 그 인근에 있는 철물점부터 이제 넓혀가면서 뒤지다가 결국 철물점 주인으로부터 내가 줄카라고 톱하고 같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장부에 써놓은 것까지 보여줘요. 그 두 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색 단화 신고 간 사람. 그 남색 단화 문양하고 이제 나중에 맞춰보면 돼. 네.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40대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인상착의 그리겠죠.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철문점하고.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또 이게 지랄 같아 이게. 문제. 문제는 신발 가게 주인이 얘기하는 사람하고 철물점 주인이 말하는 사람 인상착의가 너무 달라. 달라도 완전히 너무 달라. 그럼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돼? 이게 진짜 어떤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 완전히 이 사람은 A라고 그러고 이 사람 B라고 해도 요거 두 개 그냥 갖다 놓고 증거가 나오면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춰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수밖에 없어. 여기서 좀 가깝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내 생각은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전 신발이 맞을 것 같아요. 신발이 남색 신발이 네, 살린교포로 보이는 40대 남성. 네. 근데 저는 철물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줄카라고요. 톱하고 같이 팔았잖아요. 그 드라이버 줄카를 갈았잖아요. 네. 그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잖아요. 네. 아니 그냥 하여튼 뭐 생각에 따라 달라 보이죠? 예. 어떤 게 맞는지 나중에 봅시다. 네, 그냥 그래요. 자 사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답답해지지. 양쪽 말이 그러네요. 다 다르니까 이것이 네. 두 사람 말이 비슷하면 거기에다가 맞춰갖고 몽타주 다시 그리고 또 추적도 또 하고 그러면 살린 교포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은 다 인상착의 두드려 맞춰봐야 되거든. 인상착의만 만만치 비슷하면. 않다. 예.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어찌됐건 네. 살린 교포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뽑아가지고 사진 가지고 또 대조하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댕기면서 몰래 사진 찍어갖고 대조하려고 그랬대.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교수님 이런 상황이면 일단 그 남편 법률상 남편으로 돼 있는 이분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경찰이 일단 그분은 손을 놓으면 안 되죠. 네, 제1용이니까. 이 사람 유일하게 있는 거니까. 뭐 주변 사람들 이제 그 과정에서 조사 많이 했대요. 살린 이제 교포들 얼마나 많이 조사했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또 교포 사회가. 근데 거기 거의가 알리바이 다 깨지더라는 거야 그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이제 정말 이제 남은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남편 이씨밖에 없어. 네. 유일하게 네. 좀 애매하긴 하고 그 사람은. 네. 그래서 봤더니 야 그러면 이제 통화내역조회 하면 되겠다 이 사람. 네. 통화내역조회 했어요. 통화내역조회를 했더니 이 사람 골 때리네. 뭐 이 사람이 이 휴대폰을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구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일본 가서 잃어버렸다네. 핸드폰을
그래도 연락이 안 된 거야? 발생하기 전날 일본 가갖고 잃어버렸다네. 그래서 휴대폰을 경찰이 확보를 못했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야. 네. 일본 가갖고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통화 내역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 통화 내역을 뽑았더니 22통 나와요. 22통. 22통 봤는데 그거라도 분석해봐야 되겠어. 이제 그럼 경찰이. 그 6개월 동안 22통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6개월도 아니래요. 사건 몇 달지니까 뭐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두세 달 전에 사가지고 쓰다가 일본에 아내가 사망하기 전날 일본 가서 잃어버리고 왔으니까. 근데 그 휴대폰이 22통밖에 없단 말이야. 그 내 생각은 다른 폰이 있었을 가능성이 그 두 개가 있었겠네요. 그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 22통밖에 없다. 그래도 22통이라도 하자. 그래서 봤더니 그 22통 중에서 12통이 김 씨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사할린 교포예요. 45살 먹은 사람하고 통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22통 중에 12통 했으면 압도적으로 그 사람하고는 통화한 거야. 그래, 그 반 휴대폰은. 이상이 그 사람이랑 그 휴대폰은 반 네. 이상이. 네. 그 사람도 사할린 교포인데.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또 조사를 했어요. 경찰이. 네. 그랬더니 사건 발생 3일 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할린으로 출국을 했네. 오 이상하네. 그럼 국내에 있었던 사람이요. 네. 여기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이 정도면 싸게 오죠. 뭐가. 예. 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탈북자란 이제 교포 2세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 한국 우리 일반인들한테 하는 수사처럼 이게 마구 못해요. 제약이 진짜 많습니다. 예. 그 교포사회의 여론이라는 게 있고요. 네. 국가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갔더니 용의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와서 조사하고 막 희한한 소리 다 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궁지에 빠진 적도 많아요. 내가 수사하면서. 교수님들. 외국인 그 동포 수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 확인해야죠. 예. 근데 이 사람 자, 이 남편 뭐 때도 시도 없이 불러다가 계속 조사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한 건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안 맞잖아요. 모든 말이. 그러니까 극단의 조치를 생각합니다. 이거 영장 발부 안 될 줄 알았대요. 아. 감청영장 받자. 아까 교수님 처음 말해서 감청이요. 네. 집전화 감청하자. 왜 휴대폰 잃어버려서 휴대폰 없다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럼 그 사람이 통화할 수 있는 거는 집전화밖에 없잖아. 네. 집전화 몰래 감청하자. 그래서 감청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아마 그 감청영장을 판사가 검사가 청구해주고 판사가 발부할 정도 되면 의심스러운 내용 내가 대충 얘기한 것들을 아주 세세히 기재를 했겠지. 그러겠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네. 감청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 피살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의심이 제일 많이 가고 확인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감청영장이 필요합니다는 걸 설득을 했겠죠. 네. 설득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한 거죠. 그렇죠. 네. 각종 증거를 네, 다 네.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감청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발부가 됐는데 근데 그 감청 이거 프레머라고 그러죠. 요 귀에 꽂고 네. 형사가 아무리 들어봤자 꽝이에요. 그렇죠. 왜 꽝이겠어요? 외국말로 하겠죠. 그렇죠. 러시아 말하고 일본 말은 아니까. 그러면 그 경우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해야죠. 예. 감청하는 걸 전부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씨가 일본을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일본을 들락거리는지 그렇죠. 확인해봐야 그것도 되나. 확인해야겠네요. 봤더니 예. 이 사람 사건 발생 전에도 한 15번 정도 일본 왔다 갔다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일본 쪽하고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전에 일본 쪽에 많이 댕기면서 사업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아.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아들들하고 가족들이 사할린에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임금이 우리나라가 높으니까 네, 훨씬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단순 노동자 하면서 돈 벌어가고 보내고 일본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제 감청영장 받아가지고 감청했는데 바로바로 못 알아들으니까 언어를 러시아 일본어 못 알아들으니까 녹음한 거를 이제 보냈어요. 한참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통화 내역 번역본 이제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22번 통화한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이 네. 이제 하나 딱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뭐로 나왔어요, 교수님? 그 사할린에 있는 김 씨 범행 이후에 사건 이후에 출국한 사람 3일 만에 예. 그 김 씨가 이 남편 이 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할린에서. 네. 그러니까 남편 이 씨가 야 지금 복잡하다. 경찰이 매일 와서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김 씨가 그렇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서울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렇게 말끝을 흐려요. 그러니까 이 남편 이 씨가 알았어.
야 도청될 수 있으니까 얘기 그만하고 끊어. 그거까지 예측했나 봐. 도청까지. 그러니까 그 사할린이 되는 김 씨가 또 마지막으로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연락해 주셔야 돼요. 요게 딱 나왔어, 요게. 여러 통화 중에서 요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딱 포인트 있네요. 예. 이거는 감청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남편이 씨가. 예.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를 땅 때린 게 뭐예요? 약속한 대로 하고 말 흐린 거 있죠. 요거 사건하고 관계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일본에 있으면서 김 씨를 통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정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주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씨의 이상 징후를 한번 파악을 하자. 그래서 이 씨 집에서 잠복을 해요. 이 씨가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댕기는지 따라댕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딱 그 주변을 이제 상대로 해서 싹 이렇게 탐문하고 저 안테나 꽂아놨으니까 그 상태에서 봤더니 이 씨가 어느 날 서울 간다는 얘기가 딱 들려. 야, 그날 디데이로 봤대요. 네. 야, 안산에서 이 사람 서울 간다는데 서울 쫓아가서 누구 만나는지 보자. 아까 그 통화 내용에서 서울 가면 뭐 어쩌고 했잖아. 서울 간다고 김 씨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리 건너서 또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씨를 미행하려고 그날 준비 딱 했대요. 딱 했는데 집에서 안 나와. 집에서? 안 나와. 그 이 씨가 서울 간다고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꼼짝 안 해. 그날 이빠에 흘러가는데도 안 나왔어요. 와, 이거 왜 약속 서울 간다고 분명히 우리가 저 안테나 그 통해서 들었는데 왜 이 사람 안 갈까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엉뚱한 게 하나 와. 뭔 전화? 사할린에 살고 있는 이 씨의 누나가 경찰로 전화했어요. 친누나가요? 네. 왜 전화했냐면 내 동생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날 경찰이 아무리 기다려도 외출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누나 전화를 받고 내 동생이 왜 전화 안 받는지 경찰이 한 거다. 경찰 수사하고 있는 줄 알으니까. 가족도 걱정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집으로 출동했던 거예요. 출동했더니 그 이 씨가요 거실에 누운 채 사망해 있어요. 죽은 거예요. 경찰 맥바지죠. 이거 어떻게? 그 집에 진짜 맥바지죠. 가봤더니 식탁 위에 위스키하고 네. 약하고 유서가 있어요. 자살했네. 약은 심장약을 평소에 먹었을 때요. 네. 그 심장약을 많이 과다하게 술하고 섞어 먹어서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 많이 먹어도 죽어요. 죽습니다. 심장약 너무 심장이 많이 과다하게. 먹었군요. 그러고 유서가 나왔는데 네. 야, 유서가 웃겨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결백하다. 이게 경찰이 자기를 자꾸 의심한다는 걸 심리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네. 나는 결백하다. 네. 그런데 내 생각에는 A라는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근데 그 A가 누구냐면 수사 초기에 경찰이 범인으로 의심하고 엄청 쫓아다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 이 사람이, 이 씨가.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근데 경찰이 그 사람은 진짜 속된 말로 똥구녕까지 다 털었어. A씨란 분은. 그래서 혐의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야. 경찰이 털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서에다가 그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고 쓰고 자살을 해버렸어. 야, 이거 어떻게? 만약에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씨가 남편 이 씨가 범행에 연루됐다면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대체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는 유서 써놓고 죽으면 유서는 다 진실 같죠. 아닌 경우도 봤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사람이 왜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하긴. 그 인간이 아닌 거죠. 예. 저는 죽으면서 유서에다가 거짓말 써가지고 수사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어머니 사람한테 그래서 형사들은요 유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거짓말 하겠어? 그 유서에 나온 거는 다 진실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일견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서에 거짓말 쓰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가끔 감정해보면 거짓말 많아요. 아유, 짜증나요 진짜. 네, 짜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씨가 사건에 연루됐다면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하고 수사 방향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물론 예의상 본인이 김씨 시켰다면 사할린에 사는 김씨 시켰다면 그 사람 보호하려고 죽으면서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25,000불을 나 일본 가 있는 사이에 네가 어디 가서 뒤지면 나올 거다. 그거 훔쳐라. 그래 나눠 쓰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죽이라는 건 아니고 근데 죽어버리니까 가책을 느끼고
자살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통화 내용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씨는 분명히 연루된 거예요. 네. 경찰 입장에서. 네, 네. 그러면 이 씨하고 연결된 사람은 김 씨죠. 네. 사할린의 사할린 가인 사람. 네.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감청 봐도 약속한 대로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있으니까 네. 연루된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명확하진 않죠. 네. 명확하진 않죠. 저기 이러던 와중에 그동안 그 낙하혈은 떨어진 거 거실에서부터 이어지고 만 거 할머니 발바닥에 안 묻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고 판단했던 네. 그 결과 감정 결과가 뒤늦게 나왔어요. 어. 거기 나왔더니 경찰이 의뢰한 혈흔 10점 중에 7점이 피해자 게 아니야. 아, 그럼 가해자 3점은 거네요. 피해자 거고 7점은 남의 거야. 예, 남자. 그 7명 그 7점은 B형 유전자를 가진 남자의 혈흔. B형 남자다. B형. 어. 그 동선에 묻어있던 낙하혈흔들이에요. 네. 그럼 그 B형 혈흔을 가진 놈이 범인이야. 예, 그러네. 그러면 그 DNA 도출해가지고 지금 사할린에 있는 김 씨하고 맞춰봐서 일치하면 그놈이 범인인 거죠. 그렇죠. 현장 들어간. 그럼 이 근데 사람이 이제 문제는 예. 사할린에 가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살았던 데 가서 뭔가 뭐 칫솔이나 뭐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할린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었잖아요. 한국에 왔다 갔다 했었지 정해놓고 귀가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한국에 들어와서 혹시 범행을 했다면 머문 곳은 있을 거 아니야. 어디가 자긴 자수. 오자마자 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와가지고 물론 당연히 경찰이 우리나라 입국한 시간을 따졌겠지. 네. 입국을 한 거 따져보니까 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 입국. 그래서는 살인 사건 하기까지 요 며칠간에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네.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수사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범행 당일에 이 사람의 행적을 찾아야지 김 씨의. 네. 그래서 어딘가 머물렀던 곳을 이제 찾기 위해서 사진을 이제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또 김 씨가 우리나라를 입출국을 했으니까 입출국 사실 확인원에 사진 나오잖아. 네. 그걸 일단 뽑았어 경찰이. 그걸 뽑아서 그걸 들고 모텔. 그 다음에 그 범행 현장 인근 그 안산 그쪽 상로 그쪽에 있는 고시원. 네. 이런 데를 전부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와서 투숙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3, 4일 범행이 일어난 날로부터 3일 출국해서 네, 들어온 네, 날까지 네. 사이에 네. 한 일주일 넘게 찾아다녔대요. 아우, 싹 다 뒤지시구나 그냥 동네. 그냥 뭐 이제 신내나게 똑같은 얘기 네. 이거 보십시오. 네. 결국 찾았어요. 고시원 찾았어요. 고시원에 가 있었어요. 네,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고시원 가서 찾았더니 고시원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네. 맞아요. 이 사람 왔었는데요. 네. 반값을 7일치를 현금으로 줬어요. 전에 7일 있겠다고. 7일. 근데 이 사람이 3일만 지내고 4월 24일 날 갑자기 짐을 싸고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범행 다음 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맞지. 네. 그러면 아이고 이 고시원 지금 누가 있어요? 고시원 지금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예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얘 비었어요. 아우, 딱이네. 오난 거야 거기서 딱이네. 형사들은. 누가 들어왔어? 바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고시원. 가가지고 베개에서 모발 7점 찾아요. 베개에서. 예. 그래가지고 국과수에 의뢰해요. DNA 감독이 네. 됐는데. 3일 B형 유전자로 나왔잖아 아까 혈은. 네. 3일 뒤에 회보가 왔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대 그냥 가슴 쿵당쿵당 하면서. 국과수에서 DNA 혈흔 DNA하고 그 베개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한다. 아유, 그러면 이제 이 순간 됐네. 김가는 범인이에요. 예. 자 이제 문제는 사할린에 가서 잡아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했다더라고. 아. 이게 인터폴로 해가지고 잡아올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인터폴은 시간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너무 많이 걸리고 걸려요. 예. 러시아 경찰이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에 네. 따라 달라요. 맞아요. 그 또 교포 사이에 숨어 있으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어떻게 해서 한국에 자진해서 겨들어오게 만들까? 이거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유족이 거기 아들 둘이 살잖아요. 네, 네, 사할린에 연락을 했어요. 또 한인회 쪽하고 연락을 좀 했어요. 경찰들이.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김가가 동정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유족 통하고 한인을 통해서. 네. 거기에 또 다행히 이 피해자 유족 중에 러시아 경찰이 하나 있었대요. 아, 경찰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게 동정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잘 있더래요 집에. 그 김가는. 그러고 팔을 다쳐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도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하다 다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지. 예, 이제 예, 그런데 예.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 전술을 좀 동원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교포 사회로 그 유가족을 통해서 경찰에서 윤 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라는 소문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교포 사회가 사할린에서 교포 사회는 딱 한정돼 있답니다. 그렇죠. 예. 그 교포 사회를 벗어나 갖고 러시아인들하고 섞이기가 어렵대요. 네, 네. 구조상. 네. 자기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툭툭 소문이 나니까 깝깝한 거지 걔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유족이 찾아가서 얘기까지 해요. 네가 그랬다고 지금 소문이 나는데 네. 네가 죄가 없으면 한국에 가서 조사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나는 네가 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너무 오해인데. 유족한테. 그래도 유족 교육도 잘 시켰다고 그러더라고. 막 가서 우락부락하면서 그래서 얘가 확실히 범인입니다 하는 얘기를 유족한테 말 안 해줬대. DNA 일치한다 이런 말 안 해줬다는 거야. 일단 조사는 와서 받아서 그리고 어그로 풀어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DNA 자체를 이해를 못해. DNA가 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사할린 교포들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쪽에서 DNA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서 그 설득만 한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유 못 살겠어. 눈총이 뜨겁고 지역사회에서. 유족은 툭하면 와가지고 야 네가 죄 없으면 가서 한국 가서 조사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어. 네. 근데 또 DNA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고. 이거 직접 증거는 없다는 것도 인식이 됐어. 네.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490세대 중에 누군가는 있겠지. 그 사람이 전달해 줬겠지. 경찰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특별하게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아유, 참. 그리고 또 주변에 흘렸답니다. 네. 아씨 증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다고. 증거가 하나도 없어갖고 답답하다고 일단 뭐 불러다가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 끝날 수밖에 없겠다고. 이게 방심하게 만든 거네요. 예, 그 얘기가 교포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가까운 교포한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래 DNA는 아예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네. 요 정도 조사한지도 모르고 그래 내가 가수서 받을게. 뜨거운 눈총 받기도 싫고 내가 당당하게 갈 거야. 그러고 온 거예요. 야 잘했다 이거. 그리고 딱 오자마자 한국 경찰은 이거 내려갖고 마음 바뀌어서 또 내뛸까봐 네.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사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해버렸어요. 비행기가 기내에서 체포해버렸어요. 체포해가지고. 예, 딱 그러고 체포하는 순간 얼굴 보니까 많이 지쳤더라는 거야. 많이 얼굴이 힘들었구나. 썩었더래 썩어. 거기에다가 경찰이 제일 먼저 뭘 봤을까요? 팔을 봤겠죠. 왼쪽 팔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격하다 다친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한국에서 한국 경찰들이 별거 없는 것처럼 흘린 얘기를 그대로 전달받아 갖고 오리발 까면 된다고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하러 온 거예요. 오리발 까고. 그러고 왔는데 DNA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자마자 야 침 긁었지. 그래가지고 감정을해 바로 했어 이제. 베개에서 한 거하고 또 다르잖아. 직접 한 거하고. 그렇죠, 했더니 감정을해 하니까 일치.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범인이지. 그리고 이제 경찰이 제일 먼저 물어봤던 질문이 여기서 또 경찰이 숨 넘어갈 뻔했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숨 넘어? B형이었었죠. 자, 딱 물어봤어요. 내리자마자 너 혈액형이 뭐야? 그랬더니 이거 우리 그 일자로 써서 뭐 이거 로마 문자냐? 로마 숫자. I자 같이 보이는 게 1. 그다음에 2 두 개. 이렇게 3 있잖아요. 3형이라고 그러더래. 3. 3형. 3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러시아에서는 그 혈액형을 우리처럼 A형, B형, 뭐 AB형 이렇게 안 한대. O형 안 하고 1형, 2형, 3형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형이라고 얘기하니까 3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사할린 교포 지원 사업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이. 3형이 혈액형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 교포 지원 사업소에서 얘기 딱 하는 게 그거 A형이에요? 딱 얘기하는 거야. 경찰이 눈앞에 캄캄해졌다는 거야. A형이라고 하니까. A형이라고 그러니까. B형인데. 우와, 이거 B형이어야 되는데 A형이라고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네. 야, 이거 큰일 났더라는 거야. 우리가 실수하고 지금 생사람 중국 소문 막 내가지고 범인으로 몰아가고 생사람 지금 한국으로 끌어들인 거 아니야. 그것도 교포를. 그렇지. 경찰 이제 전부 보따리 싸야 된다고 생각했대.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가 생사람 잡았다. 그냥 다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 씨 망했다 우리 이제.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막내 형사가 그게 다시 한번 볼게요.
교포 지원 사업소만 보지 말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러시아 혈액형 보면 될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 막내가 쳤대. 네. 그랬더니 이런 씨. E형이 O형, E형이 A형, 그 다음에 3형이 B형이야. 그 다음에 4형이 AB형이야. OAB, AB 하는 거네요. 그러면 A형이 아니라 B형이 맞는 맞네. 거야. 그 네. 짧은 순간에 전부 땅바닥에 주저앉았어. 아유 여러 쪽으로 보냈네 진짜. 그냥 교포 지원 사업소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러지, 그럼. 그걸 덥석 A형이라고 하는 바람에 형사들 그 확인하는 시간이 본인들 얘기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지옥이었다니 지옥. 끝난 거예요. 전부 옷 벗어야 돼요. 참나. 정말이에요. 중징계감이 중징계. 큰일 뻔했네. 보니까 이제 뭐 참고로 혈액형 보면 이제 그룹바 끌어비 이거 아시죠? 그룹바 끌어비 그 소련 대표하는 옛날 소련 빅토르체. 대표하는 락밴드 빅토르체 고려인 유명하죠. 출신 일찍 그 보컬리스트 돌아가셨죠. 빅토르 초이 이 소속돼 있던 밴드 이 키노 대표곡이 그룹바 끌어비예요. 이게 혈액형이라는 뜻이에요? 네, YB가 리메이크한 걸로 유명하죠 이거. 기타를 치는 사람들 우리 박동민 PD는 알고 있죠 이거? 이 노래는 세계적인 명곡인데 음악형 그룹바 끌어비. 그럼 어쨌든 키노의 대표곡. 네. 유전자도 나오고 혈액형도 맞고 그 영장 나와서 이제 구속이 됐겠네요. 구속이지 뭐. 게임 끝이죠 뭐. 이 사건 이제 땡친가요 이제 그만할까요? 예. 이제 우리 그만할까요? 이제 다 했는데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알아요. 맞아요. 사건 전모를 그게 봅시다. 핵심이죠. 예, 사건 전모를 보자고요. 이 김 씨, 이 잡힌 범인 이제 지금부터는 범인 시킵니다. 네. 나 이제 시계. 2022년부터는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김씨. 김 씨.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 가끔씩 와서 단순 노무직으로 돈 벌어가고 돌아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할린 근교에서 이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 같은 고향 사람이야 사할린 근교. 네, 네. 그게 누구냐면 이 자살한 이 씨야. 아 남편 범죄자 호적상 남편. 예. 야 전화해가지고 큰일 한 건 해결해 주면 내가 1,000만 원 넣어줄게.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 돈이네.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 1,000만 원은 집안채 값이래요. 큰 돈이죠. 응? 그래서 그게 뭔데요? 내가 무슨 일 해주면 1,000만 원을 주시려고 그랬더니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윤 씨. 이 여자를 죽여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청부 사례를 딱 한 거야. 자기 이게 부인으로 해서 그 죽여달라고. 1,000만 원 사할린에서 큰 집 살 돈이래요. 그 정도. 여기 갈등을 엄청 했지 사람 죽이라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갈등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갖고 이 씨 이제 그 시킨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일본 가 있는 사이에 처리를 하고 네. 자 근데 네가 와도 문 안 열어줄 거야 할머니. 그 내가 문을 열게 해줄게. 내가 미리 이렇게 해놓게. 내가 일본에 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내가 누구한테 연장을 빌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 씨한테 연장을 하나 빌렸는데 이 연장을 내 신발장에다 넣어놓을 테니까 그 김 씨 오면 나 일본 가 있는 새끼 저 김 씨 오면 당신이 문 열고 저 연장 줘. 요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피해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분은 그 얘기 들었잖아. 그러니까 와서 저 벨 누르면 이렇게 보고 연장 가지러 왔는데 하니까 열어줘 버린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 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문 열어주게끔 내가 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너는 죽인 다음에 도둑놈이 들은 것처럼 위장해. 그래서 문 다 열어놓은 거예요. 서랍 문 열어놓고 이렇게 장문 열어놓고 한 거예요. 다 설계해 놓은 거네요. 이 머리는 이 범행의 모든 그 기획은 죽은 이 씨가 맡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죽으면서까지 가짜 유서 써놓고 거짓말 유서 써놓고 나쁜 놈이네. 나쁜 영감탱이지. 그러니까 김가가 4월 21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시 밤 11시 10분에 아파트 찾아간 거예요. 그 연장 찾으러 왔다고 두드린 거죠. 벨 띵동띵동 이거 비디오폰으로 얼굴 나오니까 할머니가 왜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연장 빌려준 건데 신발장에 있다는데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 들었잖아. 오픈해 준 거야. 그거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에서 연장 꺼낼 거 아니야 할머니가. 그 꺼내는 사이에 미리 준비했던 끝을 갈아뒀던 줄로 드라이버로 그냥 찔러버린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면서 반항하면서 내뛴 거지.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마구 찌른 거고. 근데 이때 이 자식이 찌르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피하다 보니까 지 왼쪽 팔목을 그냥 그 드라이버로 찔러버린 거야. 자기 팔을 찔렀구나. 잡고 하다가 막 찌르다가 지를 찌른 거야. 그게 이제 떨어진 거야 이게.
많이 다쳤겠네요. 얘도. 지도 많이 다친 거죠. 관통할 정도로 찔렀다니까. 관통했으니까. 그리고 뼈 조각이 지가 죽이려고 가는데 지 손목을 관통시켜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피 흘리면서 절도 연장 위장해놓고 러시아로 이제 바로 그 출국을 했던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얘 잡아온 다음에 이제 추궁했겠죠. 네. 너 왜 죽였어? 진짜 이제 얘기해봐. 네. 난 모른다. 그냥 하여튼 난 시키는 대로 한 거다. 내가 이제 그 1,0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난 죽인 거고. 1,000만 원. 근데 내가 들은 바로는 나를 시킨 이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할머니가 매달 나오는 우리 정부에서 주는 정부 지원비 이걸 할머니가 다 챙긴다고 우리 얘기했대. 그 이가가. 그리고 내 자식을 할머니가 홀대한다고 그랬고 요즘 남자도 생긴 것 같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시키면서 죽이는 이유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5,000불은 이 씨가 일본에서 오자마자 챙긴 거예요. 어디 숨겨놓은 거. 어디 비밀스러운 장소 경찰도 발견 못하는 장소에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거 이거. 네, 네. 그 아니면 일본에 출국할 때 이미 할머니 몰래 훔쳐놨다가 숨겨놓고 일본으로 간 거고. 네. 그랬을 수도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어쨌든 손 댄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가한테는 너 25,000달러 그 행방은 얘기해봐라. 나는 그건 모른다. 난 돈 얘기는 그 돈 얘기는 난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냥 오로지 나는 1,0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죽였고 1,000만 원 그 받으려고 내가 서울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씨가 자살해버린 거다. 그럼 25,000달러는 그렇게 뒤졌는데도 안 나왔어요. 결국 그 경찰이 25,000달러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제 추정은 합니다. 요거 자살한 이 씨가 이 돈을 챙겨가지고 일본의 어딘가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일본에 것 같아요. 넘어가서. 경찰은. 그러나 이건 뭐 근거는 없는 거고요. 네. 궁극적으로 이 청부 살해도 돈 때문에 한 거겠죠. 네. 돈 때문에 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범인 이 김가 같은 경우는 돈 못 받았죠. 네. 돈도 못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검거했더니 네. 자기 그러더래요. 살해하고 나서 검거될 때까지 약 40일 걸렸는데 네. 하루도 잠을 편하게 자지 못했대요. 그 정상이지. 네. 잠을 하루도 나쁜 편하게 놈이구나. 못 잤대요. 꿈에 나타나고 할머니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난 제대로 잠 못 잘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범인한테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 왔어요. 사할린에서. 아, 너무 오신 거예요. 만나러 범인을. 그놈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가족이. 그러셨대요, 유족들이. 너를 절대 우리가 너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죽여버린다는 거지 너 이 새끼. 너 절대 용서 못하고 네가 너를 우리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다음에 러시아로 너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어머니 죽여놓고 이런 얘기를 듣는 데서 했다는 거예요. 김가한테. 얼마나 열받으시. 그것도 아주 정제돼서 죽이고 하셨네. 싶지, 진짜. 정제돼서 하신 거네.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이 사건은요. 결국 청부살인이었던 겁니다. 안산경찰서 강력 2팀이 했는데요. 네. 이도근 형사, 신재진 형사, 김창호 형사, 네. 최영철 형사, 서상옥 형사, 네. 이무송 팀장. 이름이 이무송이에요. 네. 이무송 팀장. 이건 징역 15년 정도 처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약하게 나왔네요. 잔혹성에 비해서는. 2006년도를 감안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는 엄청나게 공력을 들인 사건이네요. 이거 수사팀이. 생각보다 상당히 예. 꼬이고 복잡했던 사건 중에 예, 하나입니다. 유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예,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어가 잘 안 되죠. 네, 네. 만나는 사람들한테 터놓고 수사 보안을 얘기할 수도 없죠. 네. 아주 복잡해요, 이 사건이. 또 주범이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하고 유서까지 써놓고.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요. 안산경찰서가 외국인 관련돼서 그 수사는 특화돼 있을 겁니다. 네, 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합니다. 네, 외사 업무를. 예, 네. 외사 업무는 아마 안산 이 강력팀 형사들이 정말 잘할 겁니다. 네. 오늘은 사할린 교포 살인 사건 2006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좀 다뤄봤습니다.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건 너무 잘 차분하게 수하신 것 같아요. 네. 요 볼펜 요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박성규님, 예, 박성규님 얼마 전에 다쳤다고 다리 다쳐 병원에 한참 입원해 있다고 그러더니 네. 제가 또 똑딱이 볼펜 시원찮은 거 쓴다고 이거 보내셨는데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네. 그 보내주셔서 이렇게 받아서 그냥 오늘 썼습니다. 책 박성규님 사인할 때 감사합니다. 책 사인할 때 많이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염 교수님은 특별히 딴 얘기 하실 건 없죠? 네, 이건 진짜 수사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할린 교포살인 사건 165화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